시작하겠습니다. 선거는 했나요? 이거는 이제 사전 투표해서 오늘 올렸습니다. 그래요. 우리 뭐 할 차례죠? 이제 우리 뭐 하고 있었지? 포트폴리오 최적화 포트폴리오 최적화해서 그다음에 지난 시간에 뭘 했지? 무역성 그거 했던 거 같습니다. 무역서는 포트폴리오 최적화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앞에 챕터에서 나오는 이야기인데 아직 지난 시간에 뭐였던 것 같아요. 최근 거를 강의를 아직 못 봐서 사실. 그러니까 최근 그 강의를 못 봤기 때문에 네, 강의를 하면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다. 뭘, 뭘,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게 잘못된 거지. 네, 미리 봤어야지. 네. 이거 아니지. 이게 지금 지난 시간 나도 지난 시간 지금 오픈 시켜놨다. 포트폴리오 최적화인데 어디 있노? 아 여기 있구나. 포트폴리오 최적화. 송성민 씨, 예. 아, 네. 송성민 씨는 투표했어요. 네네? 투표했냐고. 저 사전 투표를 했습니다. 얼굴이 안 보이는데 저 캠 지금 위치를 좀 약간 화면이 안 보이나요? 캠 위치를 조정해야 될 것 같은데 머리만 보이는데 캠 잘, 캠을 좀 약간 낮춰야 될 것 같은데. 잠시만요. 지금 우리 뭐 하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서로. 네. 우리 뭐 했냐고 물어봤어요. 뭐 했죠? 포트폴리오 최적화하는데 포트폴리오 최적화 중에 뭐 했어요? 저한테 물어보신 건가요? 아니 그러니까 둘 중에 한 사람이 답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저는 영상을 못 봐서. 어. 아니 그러니까 그러면 오늘 내가 설명하는 것도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네 라는 거지. 아하, 우리 예제 1번 했고요. 네, 음. 예제 1번이 뭐냐면 개별 위험 자산이 있는데 그것만 우리가 투자할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러면 어떻게 포트폴리오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거죠. 네, 지금 복습하자는 거야. 안 봤다 하니까 그냥 한번 브리플리 한번 이야기해 보자 이 소리예요. 예. 네, 예제 1번은 이미 다 했어요. 네, 어떻게 한다고? 첫 번째 스텝. 개별 종목 수익률들이 있을 거니까 그 수익률에 편차하고 평균하고 구해가지고 점을 찍자 이런 거지. 아, 그지? 점을 찍고 나면 어느 게 좀 더 매력적인가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어, 철강금속을 기준으로 해서 본다면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뭐 어떤 이야기예요? X축이 뭔데? 요즘 편차. Y축이 평균이니까 오른쪽으로 간다는 거는 표현 편차가 더 커진다는 소리니까 오른쪽에 있는 놈들은 별로 안 좋은 거지. 네, 그지? 그다음에 아래쪽으로 간다는 말도 무슨 말이냐 하면 평균이 더 나아진다는 소리니까 아래쪽으로 갈수록 안 좋은 거지. 네, 그러면 차관 건설 기준에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이렇게 선을 꺼놓고 보니까 섬유호복 건설 같은 건 별로 안 좋은 거지. 네, 왜냐면 평균도 낮고 평균 편차는 더 높고 그러니까 별로 안 좋은 거니까 이런 자산들은 개별 위험 자산 중에 선택한다면 이런 걸 선택해서는 안 됩니다. 예. 그걸 우리 뭐라 그런다고? 안 좋은 종목. 제끼는 그걸 그 기준을 보고 그 해리 마쿠이스가 뭐라고 불렀냐고. 위험 자산. 여기 이래 적혀 있지? 어, 아 되겠지? 동영상 안 봤으니까 이런 햇소리를 하고 있지. 이런 거죠, 그죠? 예. 평균 분산 지배 원리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네, 그렇게 이야기하면 지금 남아있는 게 어느 종목이 남아있게 되겠어요? 그런 기준을 적용한다면. 철강 금속에 대해서 이렇게 적용했던 것처럼 전기전자에 대해서 적용할 수도 있고 화학에 대해서 적용할 수 있잖아. 그러면 네. 뭐만 남게 돼요? 전기전자, 그 다음에, 철강금속, 그 다음에, 화학. 요 세 개만 남을 것이다라는 거지. 네, 화학하고 철강금속은 평균 분산 지배를 어느 한 자산이 다른 자산을 한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들다 이거지. 네,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철강금속이 화학보다 좋은 점이 있잖아. 위쪽에 있잖아. 위쪽에 어, 말하면 평균이 더 높으니까 좋잖아. 네. 근데 어 오른쪽에 있잖아. 오른쪽에 있다는 건 안 좋잖아. 그러니까 평균 측면에서는 철강금속이 좋은데 편일편차 측면에서는 화학이 좋으니 화학하고 철강금속이 어느 게 더 매력적이다라고 논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불가능하다. 적어도 평균 분산 지배 원리 하에서는 쉽게 이해되죠?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일은 뭐예요? 이제 전반부를 끝낸 거야. 어, 이제 후반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다음에 선택해야 될 일은 뭐예요? 뭐냐면 뭔가 효용이 좀 더 높은 놈을 선택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지. 어, 어, 효용이 더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런 곡선을 그려보면 된다 이거지. 이 음, 곡선을 보고 우리 뭐라 그러는데 김우현 씨 네. 뭐라 하는데 이런 곡선을 보고 뭐 최적화 음, 이런 곡선을 성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무차별 곡선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그거는 맞죠? 앞에 챕터에서도 배웠는데 네. 근데 앞에 챕터에서는 무차별 곡선이 어떻게 생겼어? 약간 두 이런 식으로 방향, 생겼어. 아, 음, 이런 식으로 생기지 않았냐고. 여기가 쌀이고 여기가 차면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잖아. 원점에 네. 대해서 볼록했잖아. 네. 맞아? 네. 그냥 다시 리뷰한 거야. 이거하고 이거 중에 어느 게 효용이 더 커? 오른쪽 게 1번, 2번, 3번 어느 게 더 효용이 더 커? 3번. 3번이 더 3번이 더 커. 왜 3번이 더 커? 오른쪽에 있어서, 많은 이 이익. X축이 뭐냐면 쌀이고 Y축이 차였으니까 여기에 있는 거는 뭐냐면 무차별 곡선 가는 건 서로 무차별적인 효용을 가지고 있는 이 조합을 만든 걸 무차별 곡선이라 그러는데 무차별 곡선 중에도 뭐야 원점에서 멀리 떨어져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쌀하고 차를 더 많이 먹었다는 거 아니야. 네. 음. 쌀하고 차는 뭐 어떤 재화냐 하면 쌀은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잖아. 네. 차도 많이 타면 많이 가지고 있으면 많이 가질수록 좋잖아. 그러니까 네. 둘 다 굿즈라는 거지. 둘 다 재화라는 거지. 네. 어. 그럴 때는 무차별 곡선이 이 원점에 대해서 이렇게 볼록하고 원점에서 많이 떨어질수록 좋다. 이런 거잖아. 네. 음. 여기서는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생겼네. 우리가 이래 봤던 그 무차별 곡선하고 모양이 다르네. 어째 이런 일이 벌어졌어? 네. 왜냐하면 이 표준 편차가 굿즈가 아닌 거야. 다시. 평균은 높으면 높을수록 좋아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네. 네, 좋아요.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굿즈야. 재화야. 그지? 어, 근데 표준 편차는 많이 먹으면 많이 먹을수록 좋아요. 싫어요. 싫어요. 좋습니다. 싫어요.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배츠야. 배츠. 네. 재화라고 비재화. 그럼 배츠일 때 원점을 어디로 보면 되냐 하면 여기를 원점으로 보라는 거지. 음, 왼쪽으로 갈수록 좋아요. 네. 네.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원점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좋아요. 네. 네. 그지? 그렇게 이야기하면 화학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이렇게 생겼고 철강금속을 지나는 무차별 곡선은 또 요거하고 평행하게 그림을 그릴 수 있겠지. 네. 네. 전기전자를 지나는 무차별 곡선도 그릴 수 있겠지. 그럼 그 중에 효용이 가장 큰 게 어느 거야? 화학을 지나는 화학을 지나는 게 게 가장 좋습니다. 머니까. 화학을, 그지? 그러니까 네. 뭐냐면 화학이 오티멀 포트폴리오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개별 위험 자산일 때는 일단 어떻게 한다고? 표준표준화 평균을 측정한다. 그 다음에 점을 찍는다. 그 다음에 평균 분산 지배 원리에 의해서 오른쪽 아래쪽 있는 걸 제낀다. 남은 것 중에 그 각 점을 지나가는 무차별 곡선 중에 가장 원점에서 멀리 떨어진 무차별 곡선이 어느 것인지를 찾아가지고 그놈이 가장 좋은 포트폴리오, 최적 포트폴리오가 되는 거지. 어, 그게 예제 1번. 오케이? 네. 네. 자, 예제 2번은 뭐냐 하면 이제 이번에는 뭐가 아까는 개별 위험 자산이었는데 이번에는 뭐예요? 투자 기회 집합이 위험 자산 포트폴리오라고 적혀 있잖아.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섞어도 된다라는 거지. 아, 음, 네. 섞으면 섞을수록 좀 왼쪽으로 가는 경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네.
그 말이 뭐냐면 위험을 좀 줄이는 그걸 뭐냐면 포트폴리오 위험 분산 효과. 어, 음. 그러니까 그러면 어, 이 종목들을 전부 다 섞어 가지고 왼쪽으로 가장 왼쪽으로 보내는 점들을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빨간 선을 하나 그을 수 있을 건데 그 선을 보고 뭐라 그런다고 음, 이거라 한다라는 거지. 이게 뭐의 약자야? 미니멈 베리언스 프론티어. 오, 외워야 돼. 네. 네, 베리언스 프론티어. 한국말로 번역하면 최소, 최소 분산선이라고 얘기한다 이거지. 우리가 어느 분야에 대해서 잘 알고 있다는 말은 뭐냐면 네, 거기에 있는 용어들을 알고 있다는 거야. 네. 어, 그러니까 용어를 알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해라는 거지. 우리가 영어를 알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영어의 단어들을 뜻을 알고 있으면 영어가 이제 해석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만약 어느 분야의 용어를 우리가 모르고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 분야를 알고 있는 사람이 막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이미 약속된 용어들을 막 써가 이야기를 하는데 용어가 한 문장 안에 한 세네 개 나와버리면 그러면 이제 그 문장이 이해가 안 되는 거 아니야. 내가 그 용어를 모른다면. 내, 음, 한 문장 안에 영어 단어가 한 세 개 정도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그 문장 해석이 안 되잖아. 아, 네. 그러니까 용어를 알아야 된다고. 자, 이게 뭐라고? 최소 분산선. 해서 그래서 분산. 미니엄 베너스 프론티어라고 얘기한다고. 네. 어떻게 구했겠어? 음, 어떻게 구했냐면 평균이 0.05를 만족하는 얘들을 섞어서 그런 것들을 만들면 여기 이 선상에 이렇게 점들이 쫙 있겠지. 아, 네. 그 중에 가장 표준편차가 작은 점을 하나 구했겠지. 아, 네. 그다음 평균이 0.1인 것들이 또 이렇게 선상이 쫙 있을 건데 섬유호복을 포함해 가지고 그지? 쫙 있는데 그 중에 분산이 최고 작은 점을 하나 찍은 거지. 이런 음, 작업들을 반복하는 거지. 아, 반복해 가지고 그걸 연결하니까 이런 선이 나온 거지. 그죠? 예. 어, 그 중에 이 최소 분산성의 상에 있는 것들 중에 분산이 가장 작은 놈도 있을 거 아니야. 네. 그 요즘 네모난 점. 그 중에서도 가장 분산이 작은 거잖아. 네. 그지? 그 놈을 보고 뭐라 부른다고? 음, GMBP라고 얘기한다고. 어, GMBP를 뭐라고 그 영어로 이게 뭐의 약자냐고. GMVP. 음. G가 뭐의 약자고 M이 뭐의 약자이고 V가 뭐의 약자고 P가 뭐의 약자인 것 같냐고. 자, 외워. 글로벌, 이제 뭐? 글로벌. 미니멈 베리언스. 그다음에 P는 포트폴리오. 네, 포트폴리오. 글로벌 미니멈 밸런스 포트폴리오. 한국말로 번역하면 글로벌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 이렇게 되겠지. 어, 이게 최소 분산선에서 분산이 최고 작은 점. 아, GMBP를 기준으로 해서 오른쪽 아래쪽으로 한번 선을 그어보라고. 그러면 얘들은 쓸모있는 자산이야, 쓸모없는 자산이야. 없는 자산. 무슨 원리에 의해서? 평균인, 평균 분산, 지배율. 그러니까 우리 용어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아, 그지? 그러면 결국에는 뭐냐면 요 GMBP를 포함해서 그 위쪽에 있는 애들이 쓸모있는 놈들이네. 네. 마치 아까 여기에 화학, 철강, 금속, 전기전자가 쓸모있는 놈들입니다. 라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이야기를 하고 한 거지, 방금. 네. 네, 그걸 보고 뭐라 부른다고? EF. Efficient Frontier라고 얘기한다고. 아, 한국말로 효율적 경계선 이렇게 얘기한다고. 아, 그러니까 이제 첫 번째 스텝, Efficient Frontier를 만드는 게 첫 번째 스텝일 건데 결국에는 위험자산 포트폴리오가 투자 기회 집합이라고 얘기했지만 사실은 우리 투자 기회 집합은 그냥 Efficient Frontier 상에 있는 포트폴리오만 되는 거지. 네. 나머지 철강하고 전기전자가는 지배 당하는 거지. 네. 그러니까 요 중에 어느 점을 선택하는 게 이제 두 번째 단계, 예제 2번에서의 그 두 번째 단계에서의 투자 기회 집합이 될 거라는 거지. 아니, 투자 기회 집합은 이 안에 있는 것들이 전부 다 투자 기회 집합인데 그 중에 평균 분산 지배 당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얘만 남는 거지. 네. 요 중에 어느 한 점을 선택하는 문제야. 아, 음. 근데
그 중에 가장 효용을 극대화하는 거는 어느 점일까라는 거지. 그건 아마 요 무차별 곡선하고 효율적 경계선이 접하는 점 아니겠느냐. 여기 지금 요 네모 네. 네. 이지 않겠냐라는 거지. 네. 네. 그래서 그걸 찾는 게 이제 두 번째 스텝, 그 예제 2번의 두 번째 스텝이 되겠지. 네. 그죠? 예. 그리고 그 그림도 그릴 수 있겠지. 그림을 그려보니 무차별 곡선이 이렇게 그려졌어. 그러니까 효용이 정대됐어. 네. 왜 파란색이 이 녹색보다 효용이 더 커졌다라는 거 이야기할 수 있어. 왜냐하면 원점에서 멀어져서. 뭘, 더 멀어졌으니까. 그러니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평균이 더 높거나 아니면 표준 편차가 더 작거나 이니까 효용이 더 늘어났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어, 그게 두 번째 스텝. 아니, 표준 편차도 늘어난 거 아닌가요? 표준 편차가 줄어든 거지. 가령 요점을 기준으로 요점도 무차별적일 거 아니야. 지금 네네. 화학하고 무차별적일 거 아니야. 네.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으로 갔잖아. 그럼 표준 아, 편차 요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야기하면 아, 평균이 올라간 거잖아.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하여튼 효용이 정대했다는 사실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지. 네. 그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어디서 끝났냐 하면 요거 하다가 마른 거예요. 네. 음. 요거 하다가 말았다 그랬으니까 요거 하다가 만 것 같은데. 어, 이제 이 얘들 가지고 최소 분산선을 구하라 그랬는데 이 네. 최소 분산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일단은 평균 벡터와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하래. 네. 평균 벡터가 뭔지 알아? 아니요. 공분산 행렬이 뭔지 알아? 아니요. 몰라. 네. 평균 벡터는 뭐냐? 하면 요걸 평균 벡터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지. 자산이 10개 있으면 첫 네. 번째 자산의 평균, 두 번째 자산의 평균, 열 번째 자산의 평균이 있는 이런 벡터를 하나 만들어야지 지금 이제 우리 이 문제를 풀 수 있대. 네. 네. 사실 한금이다. 네. 오케이? 그다음 또 뭐가 필요하다고? 네.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 그랬어. 공분산 행렬은 뭐냐 하면 이런 게 분산 공분산 행렬이래. 어. 여기 보면 시그마 11, 시그마 12, 시그마 1n 이렇게 적혀 있잖아. 네. 시그마 1은 뭐냐 하면 원과 원의 공분산인데 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지? 음, 네. 원과 원의 공분산이니까 원과 원의 분산 아니냐? 이렇게 내 지금 이야기할 건데 이해가 안 가지? 네.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어느 분야의 용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야기하는 말이 이해가 안 가기 시작한다는 거지. 네. 그러니까 지난해 동영상을 열심히 봤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지. 근데 네. 지금 그걸 다시 내가 반복할 수는 없잖니. 네. 그래? 네. 그러니 그냥 그 지금 이야기하는 거를 그냥 있다라고 봐드리고 우리가 지금 중요한 건 이 문제를 푸는 거 아니야. 네. 일단은 그냥 봐드리고 그 다음에 앞에 동영상을 자세히 봐야지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거라고. 근데 네. 여하튼 분산 공분산 행위는 뭐 어떤 거냐면 대각은 분산 첫 번째 자산부터 열 번째 자산까지의 분산이 나와 음, 있고 그 다음에 비대각은 뭐가 나와 있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공분산, 첫 번째와 n번째 공분산. 내가 지금 공분산이 뭔지도 모르는데 이게 첫 번째, n번째 공분산 하니까 이 사람 이야기가 이제 점점 이 저 외계 언어로 들리기 시작하는 거지. 어. 외계 언어의 단어를 알아야 될 거 아니야. 네. 단어를 몰라서 지금 이제 이해가 안 되는 거고 그거는 음, 이제 단어를 알아가지고 다시 이걸 보라는 거고 여하튼 이런 게 있으면 이제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첫 번째 스텝을 했다 이거지. 음, 엑셀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 지금 평균 벡터를 만든 거하고 똑같은 거지. 네. 그러니까 원래는 열 벡터를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은 행 벡터로 만들어지긴 했는데 여하튼 하여튼 평균들이 쫙 나와 있는 벡터가 하나 있는 거지. 음, 이렇게 숫자가 나열되어 있는데 한 줄로 돼 있으면 그걸 벡터라 그러거든. 네. 그 다음에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하라 그랬는데 여기 분산, 공분산 행렬을 구해 놓은 거지. 어, 어떻게 구했냐 하는 거는 앞에 동영상을 봐야 되는 거고 네. 앞에 네. 수업에. 그지? 두 번째 스테이 뭐라고?
투자 지금 비중 행과 이에 연동된 열을 만들어라. 이렇게 적혀 있잖아. 그래서 그것도 만들어 놨네요. 여기 있네요. 요게 투자 비중 행이네. 요게 투자 비중 열이네. 연동되는 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거네. 지금 요 코스닥에 해당되는 비중에 해당되는 그 셀을 그냥 그대로 가져온 거잖아. 네. 어, 그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에 1, 2, 3, 4, 5 이렇게 치면 뭐예요? 지금 바뀌었잖아. 그래서 네, 행과 열을 두 개 다 갖고 있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아니, 그 엑셀의 함수 중에 이 행의 열의 위치를 이렇게 탁 뒤바꾸는 행의 위치와 열의 위치를 뒤바꾸는 그런 함수도 있긴 있어요. 트랜스포즈라는 함수가 있는데 그러면 수식이 너무 복잡해지니 아예 행하고 열을 다 만들어 놓자라는 그런 의미로 이야기한 거예요. 네. 음. 자, 그 다음번에 뭐 한다고? 포트폴리오의 평균하고 포트폴리오의 표준표자 공식을 만들어라. 근데 포트폴리오 평균을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평균의 행하고 그 다음에 비중의 열을 곱하면 이 m물트라는 함수는 행렬의 곱함수인데 그러면 포트폴리오 평균을 합산하는 그런 식이 된다. 오케이? 그래서 네, 이렇게 만들어놨네. 요거지. 여기 보면 m물트는 함수가 있고 그 다음에 G356에서 G360인데 그게 뭐냐면 열 벡터네. 비중 열 벡터네. 그지? 그 다음 뭐예요? 앞에 곱해지는 거는 뭐냐면 행이지. G310이니까 어디 있어요? 요거네, 요거. 평균 행 벡터네. 평균 행 벡터하고 그다음 비중 열 벡터 곱하면 그러면 평균 곱하기 비중 더하기 평균 곱하기 비중 더하기 평균 곱하기 비중 이렇게 돼 가지고 다 썸한 게 된다라는 거지. 그렇게 해서 평균을 구하는 공식을 집어넣는 거지. 가령 이를테면 1, 0, 0, 0, 0 이렇게 치면 이거는 뭘 의미해요? 코스피의 OSPM 투자 비중은 100%이고 나머지는 투자 비중이 0%니 그럼 얘가 뭐예요? 그냥 코스피죠. 네. 네, 그러면 이 평균이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코스피 평균. 코스피 평균이 나와야겠지. 코스피 평균이 나온지 확인해 보니까 어 코스피 평균이네. 그러니까 우리 수식을 제대로 잘 쓴 거네. 네. 그지? 또는 0, 1 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건 뭐겠어? 코스닥. 코스닥의 코스닥이니까 그러면 100%. 여기 평균에 0.06이라는 퍼센트가 코스닥이 평균이 되는지 확인해 봐야겠지. 네, 그렇네. 그지? 오케이, 좋아.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는 어떻게 구해지냐 하면 이렇게 구해진다라고 적혀 있는데 W 프라임은 뭐냐면 투자 비중의 행 벡터 지금 프라임 하는 게 이 전치인데 원래는 열 벡터인데 열 벡터를 행 벡터로 바꾸는 그 다음에 뭐야 시그마 적혀 있는데 시그마 뭐냐면 분산 공분산 행렬 아까 보여드렸던 그 다음 뭐야 다시 W 투자 비중의 열 벡터를 곱하면 포트폴리오의 분산이 나오고 그거에다 루트 취하면 표준 편차가 나오겠지. 네. 오케이. 그래서 그거를 해놓은 게 요거네라는 거죠. 여기 보니까 어떻게 적혀 있어요? SQRT 하는 거는 이제 아까 분산 구하고 나서 루트 취해라 이 소리지. 아, 네. 그 다음에 M멀트가 있는데 M멀트는 인수가 두 개밖에 없거든. 인풋이. 근데 우리 지금 세 개를 곱해야 되잖아. 네. 그러니까 M멀트를 두 번 쓴 거지. M멀트 비중 행 곱하기 M멀트 분산 공분산 행렬 M멀트 비중 열 이렇게 된 거지. 네. G356부터 G360은 요거네. 비중 열이네. 그지? 그 다음에 G356부터 K356은 비중 행이네. 그지? 그 다음에 G349부터 K353은 분산, 공분산, 행렬이니까 이게 포트폴리오 편입자가 나왔겠지. 네. 그리고 지금 여기는 어떻게 돼 있어요?
코스닥이 지금 투자 비중이 1이잖아요. 그러니까 코스닥에 표준편차가 나와야겠지. 네. 보자고. 나왔는지. 나왔네. 영, 음. 또는 이렇게 하면 1, 0 이렇게 하면 뭐가 나와야 되겠어? 코스피, 코스피의 표준편차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여기 보니까 코스피의 표준편차가 나왔으니 우리가 수식을 제대로 짰네. 그죠? 예. 자, 그 다음번에 해야 될 작업은 뭐냐면 해착기를 쓰자라는 거지. 우리 지금 목적이 뭐였던 거였어? 주어진 평균 하에서 표준 편차가 가장 최소화된 점을 하나 찾고 다시 평균을 바꿔가지고 그 주어진 평균 하에서 표준 편차가 최소화된 점 찾고 하니까 이 작업을 지금 반복해야 된다라는 이야기잖아요. 네. 그러니까 일단 한 작업만 해보자라는 거지. 그럼 목적 함수는 뭐냐? 포트폴리오 표준 편차가 될 거고 제약 조건이 있는데 그게 뭐겠어요? 우리가 100만 원 투자했는데 150만 원 투자할 수는 없잖아. 네. 그러니 투자 비중의 합이 1이 돼야 되지 않겠냐? 음, 그다음 또 뭐가 있겠어요? 포트폴리오 기대 수익률은 뭔가 우리가 주어진 값으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거 최소화시키면 그러면 이제 딱 그 주어진 평균 하에서의 최소 분산 포트폴리오를 하나 찾은 거지. 네. 이 작업을 반복해야 되고 그 작업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지. 그래서 어떻게 해놨냐면 이렇게 해놨죠. 일단 그죠? 요것들 다 썸한 거죠. 네. 여기 뭐가 돼야 되냐면 1이라는 조건을 맞춰야겠지. 음, 그지? 그 다음에 요거를 최소화시키는 거고 6.0을 지금 최소화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평균은 일단 우리 0%인 걸 한번 찾아보자. 그럼 이거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해잡기, 데이터, 그 다음 뭐지? 해적기, 이쪽, 해잡기, 목적 함수는 포트폴리오의 표준편, 표준, 그 다음에 최소화, 네. 그지? 그 다음에 값을 바꿀 거는 뭘 바꿔야 되는 거예요? 요거죠, 그죠? 음, 어. 그 다음에 제약 조건은 뭐냐? 일단 지울게. 오케이. 추가. 다시. 취소. 어떤 제약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의 비중이 합이 요거였지. 네. 여기에 뭐하고 같아야 돼요? 1, 1하고 같아야 된다. 이런 거 있잖아. 네. 그다음 또 하나는 뭐였어요? 추가. 포트폴리오의 평균이 0, 요 숫자하고 같아야 된다. 하고 확인. 하니까 이렇게 답이 나왔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최소화된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는 6.86이고 평균은 그때 0% 지금 달성한 거죠. 네. 0%인 놈을 찾는 거였는데 0% 달성한 거지. 그지? 그 다음에 비중의 합도 1이지. 네. 이 9.27이라는 말은 뭐냐면 지금 합이 1이잖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100만 원 투자를 하는데 927만 원 투자하라는 거지. 네. 그러니까 100만 원보다 더 많이 투자하라는 거지. 네. 음, 그 돈은 어디서 나왔냐면 코스피 대형을 700만 원치 팔아가지고 네. 코스피 대형을 700만 원치 판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코스피 대형을 공매해가지고 공매라는 단어 들어봤어요? 네. 네, 또 세일즈. 네. 야, 내가 주식이 없는데 딴 사람은 주식 빌려서 파는 거야 먼저. 네. 그리고 나서 그다음 어떻게 하는 거야? 주가 떨어지면 대사하는 거야. 그래서 주식을 빌린 주식을 갚는 거야. 그러면 비싸게 팔아가지고 싸게 샀으니까 돈 벌었겠지. 네. 주가 하락하는 까지도 돈 버는 방법. 근데 이 같은 경우에 코스피 대형을 70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뭐야? 코스피를 900만 원어치 사라 이 소리죠. 네. 음. 마찬가지로 코스피 중형을 180만 원어치 팔아가지고 그 다음에 코스피를 920만 원어치 사라.
그리고 뭐예요? 요거는 26만 원치, 코스피 소형은 66만 원치, 그다음 코스닥 한 31만 원치 사면 그러면 그때 그 포트폴리오의 편편차가 가장 작아집니다라는 까지 계산한 거지. 네. 음. 요까지가 지난 시간에 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제 2번의 첫 번째 문제도 지금 다 못하고 지난 시간에 끝난 거야. 아, 이까지가 리뷰고 그러면 이제부터 계속 그걸 반복해서 무슨 짓을 해야 될 거 아니야. 네. 그지? 그래서 이제 이런 걸 하나 만들어 놓자라는 거지. 뭘 만들까? 자, 그다음 뭐죠? 평균. 그다음에 뭐가 있어야 될까? 투자 비중. 투자 비중. 표준 편차는 어디서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가져야 될 것 같고, 평균은 여기서 가져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투자 비중은 여기서 갖고 오면 되겠네요. 그지? 근데 이거 지금 이제 여러 개 만들어 놓고, 그다음 한번 최적화 시키고, 한번 최저가 시키고 그 값을 그냥 그 값으로 가지고 오고 나머지는 계속 연동하도록 이렇게 만들 거거든.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네요. 이걸 지금 반복해야 되잖아. 이 작업들을. 그러니까 그 작업들을 반복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요 수식을 여러 개 만들어 놓으면 가령 요거를 1%를 바꾸고 다시 데이터 해착기 확인하면 이제 1%로 다 바뀐 거지. 네. 맞아. 1% 바뀌었는데 사실은 첫 번째 거는 우리가 뭐였으면 좋았어요. 이게 0%가 있는 값을 그냥 그대로 고정시켜 놓는 게 좋았겠지. 네. 그지? 오케이.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평균이 0%부터. 이 그림을 안 볼까? 지금 이렇게 그려졌으니까 요게 이렇게 그려지려면 평균이 0%부터 한 1%까지 있으면 될까? 네. 네. 그지? 그리고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목표 평균은 뭐냐면 평균은 평균은 0%부터 이 퍼센티지. 요거 플러스 0.1%. 네. 한 1.2%까지 일단 적어 놓읍시다. 이 정도가 있으면 지금 최소 분산성 그림을 그릴 만한 표준 편차 평균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기다 0% 놔둬놓고 데이터 해착기 확인하고 나서 네. 그다음에 첫 번째 행을 카피 선택하여 붙여넣기 그다음 뭐죠? 값으로 바꾸고 그다음에 또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요거를 뭐로? 0.1%로? 점점이 0.1%? 좀 캐놔야겠네. 0.1% 해놓고, 그 다음 뭐죠? 데이터, 해찾기. 오케이, 또 나왔어. 나왔지? 네. 네, 이렇게. 네. 그죠? 네.
어, 이게 지금 이직을 반복해야 되는데 반복하는 게 짜증이 난단 말이야. 노가다를 하는 게. 네. 그죠? 노가다를 안 한 방법은 뭐 어떤 게 있을까? 뭘 쓰면 될까? 음, 우리 그런 거 배웠잖아. 노가다 좀 이렇게 줄이는 방법 하나 배웠잖아. 엑셀에서. 뭐였어요? 뭐, 보기 매크로 아니었냐? 이거지. 네, 어,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우리 지금 하려고 하는 게 이게 이제 계속 위치가 절대적으로 있으면 안 되고 상대 참조로 바뀌어야 되니까 일단 상대 참조로 기록을 클릭해 놓고 그다음 매크로 기록 그죠? 그다음 뭐죠? 단축키를 A라 할까? 네. A A 그지? 네, 오케이. 그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데이터 해찾기 요거는 그냥 그대로 놔둬도 되고 음, 다시 일단 모두 재설정 해놓고 모두 지우고 그 다음에 여기 뭐지? 목적 함수가 편편차 네. 그지? 최소화 네. 값을 바꿀 셀은 요거 그 다음에 추가 포트폴리오의 투자 비중은 1. 이꼴 1 더하기 그 다음 또 뭐지? 추가 포트폴리오의 평균은 교수님, 설명이 안 들어간 거, 네. 응? 소형까지, 맞잖아. 평균은 몇 값? 네. 몇 값 맞나? 어, 네. 어? 아까 이거 어? 승용까지만 하신 것 같은데. 뭐? 변수에 소형이 안 들어갔어요. 뭐? KSD 소형. 어? 그 변수 투자 비중이 소형까지가 안 안 됐어요. 들어갔다고? 네. 다시 그럼 여기까지 네. 하고 그 다음 뭐죠? 카피하고 선택하여 붙여넣기 해서 값으로 바꾸고 다음 라인 이렇게 하면 되나? 네.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자, 매크로가 어떻게 기록되는지 한번 봅시다. 살브 리셋 하는 게 아까 그 안에 있는 매크로 문제들을 다 제거해 버리는 거였고. 네. 그죠? 그 다음에 살브 OK가 뭐냐면 G363이 아마 그 포트폴리오 편입 편차일 거고. 그 다음에 이 맥스 민 밸류 이익하는 게 최소화를 이야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요게 뭐냐면 바이 체인지 요게 지금 그 투자 비중 행일 거고. 그죠? 그 다음에 뭐 이거는 이제 오토마이션 하는 방법이고. 그 다음에 살브 애드 해서 나와 있는데 이게 아마 뭐겠어요? 요게 포트폴리오의 그 비중의 썸인 것 같고 릴레이션이 2면 아마 이꼴일 거고 그 다음에 포뮬라 텍스트는 1이니까 이꼴 1 투자 비중의 합은 1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맞아요? 음, 그러니까 요거는 지금 계속 더 있다 보니까 생긴 거고, 그러니까 없어도 될 것 같고, 요건 있어야 되나? 364가 이꼴 H364. 이게 뭐냐면 포트폴리오 지금 평균은 0.02다. 이렇게 만드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뭐야?
이거 다 필요 없네. 살브 하면 이제 그 해잡기 할 거고, 그지? 그 다음 뭐예요? 아마 어느 영역을 셀렉트하고, 그 다음 뭐예요? 셀렉션 한 부분을 카피하고, 그 다음 뭐예요? 셀렉션 부분을 페이스 스페셜트 했으니까 선택하에 붙여넣기이고, 아마 선택하에 붙여넣기는 요거는 내 짐작 건데는 선택 붙여하고 안에 지금 값으로 바꾸라라고 했을 거고, 그죠? 그 다음 뭐예요? 셀에서 한 칸 밑으로 떨어져 가지고 그걸 선택하고 끝난다라는 식으로 지금 만들어져 있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아마 우리 여기서 해야 되나? 일단 이걸 뭐로 바꿔야 돼요? 이거 이미 만들어졌어? 만들어지면 안 되는데. 요거 0.0이 돼야 되는 거지. 네. 그지?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0.2, 그죠? 해놓고 요 위치에 놔둬놓고 컨트롤 A. 왜 컴파일러 해놨어요? 지난번에 이야기했죠? 여기 참조 가서 우리가 마치 그 원래 엑셀에 해찾기가 없는 것처럼 여기서도 해찾기가 디폴트가 아니라서 지금 네. 이게 안 돼 있으니까 요거 미리 해놓고 자, 0.2 만들었고 네. 그 비중은 이렇게 됐다라고 만들어진 거고 그 다음 뭐예요? 이 숫자를 뭐로 바꿔야 돼요? 0점. 0.3 만들고 다시 어디? 여기 와서 그 다음에 0.4 어디야? 여긴가? 그 다음에 0.5 요 위치로 와 있어야 되죠. 지금 네. 그 다음에 0.6 0.7 이것도 노가다인데 이것도 좀 어떻게 노가다 안 할 수 없나? 0.7 우리 어디까지 하기로 했어요? 0. 1.2. 1.2까지 해줘야 돼. 오케이. 0.9 그다음 뭐지? 1.0 네. 1.1 1.2 오케이. 그러면 지금 이제 이 최소 분산 선을 지금 구한 거지. 네. 그지?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데이터 선택, 추가, 그 다음 뭐죠? X 값은 뭐였지? 분산, 아니, 표준 편집, 자, Y 값은 뭐였냐면, 평균. 평균, 음, 이렇게 된 거죠. 뭐 이상한데? 여기가 조금 이상한데? 뭔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뭘 잘못했는가?
해찾기. 아, 해찾기 아니고. 아이씨, 확인, 데이터, 해찾기. 이게 무슨 말이지? 확인, 데이터, 해찾기. 아, 이거 했다, 이거. 이거 안 해야 되는데. 여기 없어야 되는데, 여기에 네. 지금 적혀 있다. 아, 지금 보니까 이게 왜 이상하게 나왔냐면, 여기 지금 그, 이 0이 나왔잖아. 네. 이게 마이너스 값이 나와야 되거든. 근데 아, 지금 마이너스 값이 안 나오도록 지금 제약을 둔 거지. 아, 제약을 사실 하나 더 둔 거지, 지금. 아, 모든 투자 비중은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됩니다라는 비중을 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기하고 여기 값이 달라진 거죠. 아, 네. 여기 조집다, 우리가 지금. 잘못했다. 음. 다시 합시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짤 때 잘 짜야 되는데 잘못 짠 거네, 지금. 네. 음. 어, 이거 아까 어떻게 했지? 이꼴 표준 편차가 돼 있나? 그 다음에 평균? 그 다음 뭐죠? 투자 비중? 네. 그 다음에 요 위치 고정해야겠죠? 네. 하고, 그 다음에 뭐지? 평균. 데이터, 아니지. 보기, 매크로, 요 매크로 보기 가서 요 매크로 짐 지우고, 그죠? 그 다음에 보기, 매크로, 상대의 3조 기록 지금 토글 돼 있는 거죠. 네. 그죠? 그냥 매크로 기록, 컨트롤 A, 확인, 그 다음에 데이터, 해찾기, 그 다음에, 이거 안 클릭 안 돼 있는데. 아, 제약 조건이 하나 없어졌는데. 어, 어째 이런 일이 벌어진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해봅시다, 일단. 네. 모두 재설정, 모두 지웠습니다.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의 표준 편차를, 그 다음 뭐지? 최소화, 값을 바꿀 셀은 여기까지. 네. 여러분도 지금 날 도와줘야 돼. 네, 알겠습니다. 네. 요거는 안 돼 있어야 되고. 네. 그 다음에 추가, 뭐지? 포트폴리오 썸이 네. 이꼴 1이고, 그 다음 또 뭐죠? 추가 포트폴리오의 평균이 요 값이고, 네. 그 다음에 확인, 되찾기, 확인.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뭐예요? 컨트롤 C, 네. 선택하여 붙여넣기, 컨트롤 V, 알트 V, 네. 확인, 아래 칸 한 칸. 여기 맞죠? 네. 응. 오케이.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보기, 매크로, 매크로 보기를 보면, 그렇지. 편집 가보면,
살브 리셋하고 지금 이거 똑같을 거고 살브 애드하고 요건 필요 없고 그지? 똑같은 거 지금 반복해서 나왔으니까 요까지는 있어야 되고 살브 하고 그 다음에는 뭐예요? 그 윈도우에서 레인지 찾고 그 다음 카피하고 스페셜 페이스트 하고 그 다음 뭐예요? 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니까 요까지 하면 되겠네. 네. 그죠? 어. 자, 어떻게? 요거 지금 바꾸고 어디서 네. 시작한다고? 0에서 시작하고 요 위치에서 시작하고 컨트롤 A 엔터. 왜 이래요? 아까도 이건 상관없지 않았나요? 어씨. 지금 썸이 1인 조건이 지금 없었는데. 네. 그 다음에 요게 또 없었는데. 요게 지금 1이 돼 있었잖아,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지우면서 네. 뭔가 어느 수식 하나를 지운 것 같은데. 아, 음. 그런 것 같습니다. 어, 일단 쉽시다. 일단 10분 동안 쉬고, 그 다음에 지금 뭐가 문제가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하고, 네, 그래가지고 한번 고쳐봅시다. 일단 알겠습니다. 10분 쉽시다. 음, 음. 지금 매크로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매크로를 실행하니까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죠? 음, 근데 뭔가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를 보니까, 원래 요거 맞죠? 네. 회수도 맞고, 값을 바꿀 셀도 맞고, 그 다음에 평균이 주어진 값이고, 그 다음에 뭐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썸이 1인 거. 그렇죠? 요게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요게 1이고, 확인. 그 다음에 요것도 토글이 돼 있어야 되고. 네. 음, 그렇게 해야지 제대로 나오잖아요. 네. 이렇게 제대로 나오잖아. 아, 근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매크로를 실행하면, 다시 이상한 일이 벌어졌고, 다시 해쌓기를 가보면, 우리가 했던 썸 이꼴 1이 없어지고, 요것도 지금 0이 아닌 수로 나와야 되는데, 돼 있고,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진 거잖아요. 네. 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음. 그지? 그럼 일단 제대로 만듭시다. 요거 뭐죠? 추가, 썸이, 어, 어, 썸이 네. 1이고, 확인. 그 다음에 요거 없애고, 해찾기. 하면 제대로 나오네. 네. 지금 제대로 나온 거죠, 그죠? 여기서도 제대로 나온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그 다른 매크로를 하나 지금 짜려고 해. 어떻게 매크로를 짜냐 하면 보기, 매크로, 그 다음에 매크로 기록, 그 다음에 우리가 아까 컨트롤 뭐 썼어요? 컨트롤 A 썼으니까 컨트롤 Z를 씁시다. 새로운 네. 매크로를 만드는 거예요. 데이터, 해찾기. 안 바뀐 상태지. 네. 그러니까 그리고 제가 지금 매크로 재설정이라는 걸 안 쓰고 그냥 해찾기를 누르고 그 다음에 값으로 바꿔놓고 아래 칸으로 갔다. 해놓고 다시 보기, 매크로,
기록 중지. 이렇게 새로 매크로 하나 짰어요. 음, 자, 봅시다. 이 프로그램하고 요 매크로하고 차이는 뭐냐면 지금 매크로 재설정을 안 했고요. 네. 그죠? 나머지는 여기 지금 같은 것 같아요. 요 부분. 요까지 하고. 그러니까 그 살브 애드 같은 거 없고 애드는 그냥 그대로 남아 있는 거고 네. 위에서 미리 지금 살브 애드가 만들었고 그다음 토글도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요 부분은 또 똑같고 그러니까 그냥 요것만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네. 그지?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문제가 안 생기는 것 같은데 여기 0.1. 아, 컨트롤 A 하면 안 되는데 잘못했다. 컨트롤 A 하면 안 되잖아. 컨트롤 아까 뭐였지? G 만들어야 되는 거 했어? 네네. 네, 그러니까 다시 갑시다. 다시. 예, 다시. 아, 이거 아니고 뭐죠? 보기 매크로 편집. 아, 이게 아니지. 다시. 데이터에 지금 그 해자키를 셋업을 제대로 해놓고 요거 지우고 요거 추가 뭐지? 포트폴리오 썸은 이, 이꼴 1 확인. 어, 그죠? 예. 오케이. 뭐 써야 된다고요? 컨트롤 뭐라고? 컨트롤 G 해야 이, 된다고? 음, 맞죠? 컨트롤 G. 제대로 나왔네? 그 다음에 0.1 네. 컨트롤 G입니다. 네. 네, 그 다음에 0.2 그 다음에 0.3 0.4 0.5 하하 네. 0.4 해야 되는데 그지? 음, 0.4 0.5 0.6 땡 갔네. 이제 모양이 제대로 나온 것 같아요. 최소 분산선. 차 종류 변경. 그 다음 뭐죠?
자, 이게 최소 분산성 여기까지 네. 그런 거죠. 아,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이런 겁니다. 뭔지 이유는 모르겠지만 맨 처음에 그 살버를 재설정을 해버리고 네.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집어넣으니까 뭔가 그 다시 실행할 때는 수식 하나가 없어지는 거지. 지금 얘가 없어지는 거지. 살버 애드가. 네. 그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 그 우리 투자 비중이 0보다 작은 값도 있어야 되는데 0보다 작은 값도 있다 하는 걸 뭔가 하나 톡을 한 거였잖아. 요거. 네. 요 부분을 이렇게 그 설정을 안 하도록 해야 되는데 리셋하고 나면 이게 설정이 되어버려 가지고 뭔가 답이 이상하게 나오는 네. 그런 일들이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매크로를 짜야 되냐 하면 이런 식으로. 이거는 뭐냐면 지금 살브 리셋이 없죠. 네. 네. 그리고 요거는 그냥 우리 아무것도 그 이전에 지금 그 살브 다 셋업 해놓고 그 다음에는 아무 짓도 안 했는데 살브 오케이가 두 번 나타나고 살브가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애드 그 이 저 뭐냐 제약 조건 애드 하는 것도 지금 없는 거지 미리 다 제약 조건을 애드를 시켜놓은 거지. 아, 네. 그러나서 추가 안 되니까 그냥 그게 안 변하고 계속 그대로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것 같네요. 음, 저도 이유는 잘 모르겠어요. 왜 이거는 계속 우리가 만들어 놓은 수식이 안 바뀌고, 바뀌어 버리고, 요거는 제대로 바뀌냐. 그 이유는 요건 같아. 살브 리셋 하고 나니까 그다음부터 뭔가 다시 또 새로 뭔가 이상한 일들이 벌어지는. 그죠? 그러니까 요렇게 지금 짜야 되네. 그죠? 그다음에, 코멘트 하나 더 하자면 뭐예요? 방금 했던 이 작업도 굉장히 노가다인 것 같아. 상당히 음, 노가다를 줄여준 거는 줄여줬지만 노가다인 것 같아. 음. 그러면 이 작업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 어떤 걸까요? 뭐 어떤 거냐면 아예 BBA로 두루프 같은 걸 사용해가지고 코드를 짜면 될 거 아니야. from 평균이 0이고 그 다음에 0.1이고 0.2가 되도록 해서 0.1씩 증가하도록 만들면서 몇 번에 12번, 13번, 13번의 그 두를 반복하면서 뭔가 최소화하고 그 값들을 여기다 뿌려주고 하는 거를 프로그램을 짜도 무방하겠죠. 음. 그죠? 예. 어, 지난번에 뭡니까? 그 균형과 최적화 문제에서 어느 친구가 이런 거 있었잖아요. 가격이 계속 바뀌어가면서 이 초과 수요, 초과 공급 상태가 0인 상태를 만드는 것을 사람이 일일이 반복하면서 피 바꿔가면서 그런 짓을 할 필요가 있냐. 그래서 아예 드루프를 걸어가지고 계속 그 가운데 값을 찾도록 만들어가지고 최종적인 값을 찾는 걸 아예 코딩을 저 생성 AI 이용해가지고 코딩을 해가지고 올려놓은 친구가 하나 있었던 것 같은데. 그죠? 네. 그러니까 이 문제도 사실은 그런 식으로 VBA 코딩을 하나 넣어가지고 해도 무방하겠죠. 여하튼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면 되래? 어떻게 풀면 되냐 하면 이런 과정을 거쳐가지고 여하튼 뭐예요? 평균이 주어진 제약 조건 하에 그다음에 요 각각들의 투자 비중을 합은 1이 되도록 하는 것 중에 가장 표준차가 작은 점을 하나 찍고 그다음에 또 이런 평균 하에서 가장 작은 점을 찍고 또 작은 점을 찍고 작은 점을 찍어서 그것을 이렇게 선으로 연결하니까 이런 그림이 나왔다. 최소 분산성이 나왔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음. 질문? 어, 혹시 무차별 곡선이 표준 편차가 0일 때 그게 무위험 수익률이잖아요. 음. 근데 그러면 그 비중을 다른 거를 합쳤을 때 1이 되면 안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거는 지금 우리가 걱정할 이슈는 아닌 거죠. 아, 그거는 뭐냐면 세 번째 예제 3번이잖아. 아, 우리 네. 지금 예제 2번도 다 안 풀었잖아, 아직까지. 아, 예제 2번 중에 첫 번째 문제는 풀었잖아. 최소 분산선 이 구하는 것까지 푸는 거지. 아,
그 문제는 이제 다음에 아마 제가 답을 하겠죠. 강의에서. 음. 어, 뭔가 에러가 나가지고 저도 지금 헷갈렸는데. 음. 그래서 아마 지금 학생들도 굉장히 헷갈릴 것 같은데. 그래서 그 뒤쪽 부분을 잘 봐가지고 하여튼 이 문제를 해결해야겠지. 아, 네. 끝내겠습니다. 네. 네.